네, 모닝타임즈 시간입니다. 네, 3대 지수는 결국에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일단은 경기 침체가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지수가 장중에 좀 많이 흔들리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국채금리가 하락 쪽으로 바뀌게 되면서 결국에는 지수의 상승 압력이 조금 더 높아지며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 하락하고 있는 약세장 속에서 일단은 최근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단기적인 랠리를 타면서 짧게 좀 수익을 챙겨나가는 전략이 최근 시장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주말을 좀 앞두고 방어적인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찾아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재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 그래도 반등을 줬는데 이슈랑 특징들 짚어주세요. 네, 뉴욕 증시 10년 만기 국채금리 하락과 그다음에 유가가 하락하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가 0.6% 상승, 나스닥이 1.6% 상승, S&P 500이 0.9% 상승했습니다. 강세 종목을 보면 빅테크 주식들 중에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가 2%대 상승을 했고요. 아마존이 3.2% 상승했습니다. 로블록스가 10.8% 급등을 했고요. 전기차 업체인 루시드가 7% 급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차 충전 관련 주식들도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차지포인트 홀딩스 9% 상승, 블링크 자징이 11%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더나도 5.3% 상승했고요. 노바백스 14% 급등을 했습니다. 팔란티어가 요즘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오늘도 5%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소 관련 업체인 플러그파워가 5.8% 상승, 태양광 업체인 썬파워가 5%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괜찮은 모습을 보였는데 오토데스크가 8.4% 상승, 쇼피파이가 7.5% 상승, UiPath가 7.2%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헬스케어 섹터의 주식들도 괜찮은 모습 보였는데 버바이오 테크놀로지가 5.5% 상승했고요. 일루미나가 6.6% 상승, 인투이트가 5.2% 상승, 그 다음에 덱스컴이 5.2% 상승했고 온라인 테크놀로지도 6.8% 상승했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가 12.3% 급등을 했는데요. JP모건에서는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금 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선호도가 상승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목표 주가를 165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9천 건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지난주보다 2천 건 감소했고 시장 예상치 22만 5천 건보다 상회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원 연준 이사는 7월에 75bp 인상 후에 수차례 50bp 인상이 적절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JP모건 측에서는 하반기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 소비 지출 물가, PC 물가가 하반기에 2.9%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4월 기준에 6.3%였는데 지금 연준이나 뭐 대부분의 지금 월가에서는 지금 PC 물가 같은 연말까지에도 4% 이하까지는 좀 내려가기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JP모건 측에서는 2.9%까지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년 내 경기 침체 확률은 63%에 달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이유는 뭐 현금 비중이 지금 10년 내 가장 높고 소비 심리가 견조해서 하반기 S&P 500이 4,800까지 상승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S&P 500이 사상 최고치가 4,818포인트인데 거의 그 근처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 심리가 약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장기 투자 전략으로 저가 매수 해왔으나 최근에는 투자 심리 약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숏 포지션 ETF로 자금 유입이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금 비중이 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지표들도 있었고 여기에 대한 해석들도 외신에서 함께 곁들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오늘의 상승은 전문가님 그냥 단기적인 상승으로 평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뭐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한 11,400 정도까지는 나스닥 기준으로 네. 상승할 것 같았는데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은 아직 있는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상승하는 이유가 일단은 저가 매수인 거죠? 그렇죠. 저가 매수고 뭐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시장에 지금 워낙 지금 비관적인 심리가 지금 팽배해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좀 역발상적인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지표들도 좀 확인을 해보면 일단 매주 발표되고 있는 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거잖아요. 네. 일단 지난주보다는 조금 줄었고 전망치보다는 높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뭐 여전히 뭐 아직까지
아직까지 견조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견조하다. 지금 실업률이 지금 3.6%인데 네. 결국에는 연준이 긴축 정책을 강화하면서 결국에는 실업률은 4% 넘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네. 뭐 4% 조금 조금 초반 정도 하더라도 뭐 여전히 실업률은 그래도 뭐 견조한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지금 고용 쪽에서는 뭐 크게 지금 신경 쓸 게 없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고용 쪽에서는 특이 신호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외신에서도 체크를 한번 했는데 6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지수 예비치가 또 상당히 낮게 나왔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좀 빠른 경기 둔화를 보여주지 않나 이런 생각도 뭐 좀 들었어요. 제조업 구매 지수가 좀 그렇게 낮게 나온 거는 맞는데 네. 그런데 이걸 지금 결국에는 뭐 미국 경제 뭐 제조업 쪽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에는 소비 심리, 소매 이쪽이 조금 더 중요한 것을 보고 있고 지금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지금 확대가 되고 있어요. 네네. 그 이유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소비 심리들이 뭐 견조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재고를 늘린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그러면서 그게 일시적으로 지금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가 되고 있는데 그 소비 심리는 그렇다고 보면 기업들이 재고를 늘린다는 것은 여전히 견조하다라고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넘어가서 이제 금리 쪽으로 보면 금리 인상이 어떻게 될지 이제 계속 보고 계실 텐데 연준 이사들이나 뭐 연준 인사들의 멘트들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뭐 7월에 또 75bp 인상하고 이후에는 50bp 요 정도로 보고 있던데 일단 물가 낮추는 걸 가장 중요하게 보니까 뭐 계속 이런 자이언트 스텝 물가 지표 확인하면서 가겠죠. 네, 맞습니다. 그거 계속 체크하면서 결국에는 뭐 빅스텝이나 자이언트 스텝 아니면 뭐 25bp 계속 거기서 왔다 갔다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결국에 투자자들은 뭐 매월 발표되는 CPI에 결국에는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지표를 보고 연준이 향후에 어떻게 움직일지를 결국에는 뭐 가늠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어서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CPI 뭐 주목해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결국 연준 행동은 그러면 뭐 경기 침체보다는 확실히 인플레이션 쪽에 완전 무게를 두고 계속 간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지금 빨리 물가 낮춰야 되니까 지금 연준은 연말까지는 뭐 큰 폭으로 떨어뜨리기는 힘들더라도 네. 내부적으로는 한 7% 정도까지는 10%, 어느 정도 네. 조금 떨어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7% 밑에까지 연말에 뭐 하락시키기 위해서 뭐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조금 특이한 좀 전망이라고 해야 되나? 이 JP모건 측에서 하반기에는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것이다. 뭐 증시도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사실 저는 물가가 좀 너무 높은 것 같아서 가능성이 큰가 싶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PC 물가를 상당히 좀 낮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JP모건 측에서는 다른 IB들과 틀리게 지금 여전히 계속적으로 강세론을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연말까지는 정고점까지 뭐 근처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S&P 네. 500 기준으로 뭐 여러 전망들이 있는데 뭐 참고는 해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연말에는 뭐 4,800까지 S&P 500 가는 거는 뭐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은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좀 랠리가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 어느 정도 고통을 감내하느냐, 어느 정도까지 빠지느냐, 그게 이제 결국엔 뭐 핵심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뭐 이 정도 전망까지 아니더라도 전문가님도 이제 하반기엔 괜찮아지긴 하겠지만 얼마나 떨어졌다가 갈지가 좀 그렇죠. 지금 또 중요한 네. 시기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이 유가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꺾였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살짝 좀 둔화 신호 주는 거 아닌가 싶긴 그렇죠. 뭐 하거든요. 계속적으로 제가 뭐 유가 말씀드리는데 유가 네. 뭐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여전히 유가가 하락하면서 그래도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좋잖아요. 지금 뭐 CPI에 지금 결국엔 뭐 모든 신경이 그쪽으로 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 본다면은 유가 하락이 상당 부분 증시나 뭐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또 개인 투자자의 저가 매수 심리가 상당히 약화된다고 보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까지 이렇게 좀 저가 매수 심리가 좀 약화가 되면 조금 더 밑으로 열릴 가능성도 있죠. 지금 숏 포지션 즉 네. 이제 하락 쪽에 무게를 두는 그쪽에 EPA, ETF 개인들 같은 경우 일종의 뭐 공매도 형식인데 네. 뭐 그쪽으로 자금 유입이 증가하고 있고 현금 비중이 늘고 있어서 뭐 조금 부정적으로 변했다 투자 심리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부정적으로 변해야지만 증시가
뭐 바닥을 찍고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지표들이 더 좋지 않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안 좋은 것보다 좋은 지표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가지고 또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말씀 같습니다. 개별적인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오늘 이제 스노우플레이크도 12% 급등이 나왔는데 네. 역시나 좀 저가에서 나오는 기술적 반등일까요? 기술적 반등인데 좀 기술적 반등이 좀 지금 세게 나오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 잠시만요. 스노우플레이크를 한번 제가 쳐보면은 네, 1년간은 좀 오래 빠졌던 것 같거든요. 스노우플레이크가. 네, 저도 맞아요. 봤더니 꽤 빠지다가 이제 위쪽으로 살짝 올라오는 꼬리가 좀 보이기는 하는데 12월 정도부터 네, 6개월. 지금 여기 차트 나오는데요. 네. 일단 단기적인 바닥 가능성은 좀 있어는 보입니다. 하지만 네. 주가 뭐 여기서 뭐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주가 지금 워낙 많이 빠졌는데 네. 지금 405달러가 지금 최고점인데 지금 143달러까지 내려와 있잖아요. 많이 내려갔네요. 절반이 네. 아니라 뭐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지금 내려와 있기 때문에 워낙 이제 많이 빠져가지고 반발 매수 좀 들어오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뭐 추격 매수보다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어차피 조금 하락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한번 담아봐도 뭐 괜찮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앞서서 말씀 주실 때 전기차 종목들이 꽤나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근데 맞아요. 테슬라만 빼고 올라가지고 네. 이거는 뭐 저가 매수 위주로 들어왔기 때문인가요? 맞아요. 지금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대비 한 50%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좀 반발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한 7% 상승했고 리비안 같은 경우도 전고점 대비 한 70% 정도 빠졌거든요. 정말 많이 뭐 빠졌네요. 7%까지는 상승 안 하더라도 한 4% 중반대 어제 상승을 하면서 좀 많이 빠진 것 쪽으로 좀 전기차 관련 주식들도 매수가 들어온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 테슬라는 전고점 대비 조금 덜 빠졌기 네네. 때문에 조금 뭐 움직임이 좀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평가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지표들이 이렇게 좀 종목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국내 시장 이제 금요일이다 보니까 한 주 쉬어갈 때, 한 주가 아니고 이제 주말이죠. 주말을 쉬어갈 텐데 증권가에서 보니까 코스피 하단을 거의 2천까지 열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뭐 다이렉트로 그쪽까지 가겠습니까?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네. 보고요. 지금도 지금 뭐 워낙 많이 빠져 있는데 뭐 2,200으로 좀 레벨을 좀 내려놨다가 이제 또 2,000 얘기도 또 나오고 있고 네. 뭐 솔직한 얘기로 거기까지 가는 거 뭐 개인적으로는 시간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뭐 가능성은 열어는 놓고 있어요. 열어는 그래요? 놓고 네. 있지만은 지금 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제도 뭐 개인들 거의 어떻게 보면은 사놨던 거 다시 다 한 7천억 정도, 6천억 후반 정도 코스피 기준에서 팔았잖아요. 네네. 지금 파는 거 솔직한 얘기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이제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동안 좀 버티다가 급락한 종목들이 있죠. 가령 네, 예를 네. 들면은 2차 전지 쪽에서 2차 전지. 소재 그렇죠. 쪽에서 뭐 LNF라든가 어제 한 10% 가까이 급락을 했고 2차 전지 쪽은 그동안에 이제 안 빠졌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 3, 4일 전에도 조심해야 말씀 된다. 주셨죠. 예. 예. 좀 뭐 그렇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저번 주 금요일 날에 또 앵커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일정 부분 좀 현금을 챙기자 했는데 조금 거기서 한 1, 2%더 오르다가 지금 뭐 급락을 하고 있는 형국인데요. 그리고 어제 뭐 결국에는 가상자산 쪽에 또 심리가 요즘 워낙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뭐 결국에는 게임주 같은 경우에도 그런 가상자산 쪽에 그동안에 사업을 확대하고 뭐 투자를 늘릴 것이고 그쪽으로 주력을 할 것이라는 뭐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어제 한 20% 빠졌어요. 네네네. 투매가 나왔다고 좀 볼 수밖에 없고요. 물론 단기적으로 뭐 어느 정도 또 뭐 조금 더 하락할 수는 있지만 지금 투매가 나오고 있는 과정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럴 때는 오르는 종목에 뛰어오르기보다는 계속해서 현금 좀 챙겨가고 손실 좀 줄여가고 이게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네, 뭐 시장 이제 뭐 더 이상 이제 개별 종목으로는 뭐 일부 종목들이 이제 뭐 투매가 좀 나오고 있는 종목들 말고는 네. 어느 정도 빠져도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뭐 그동안에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뭐 한 1에서 2% 정도밖에 더 빠지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그렇게 본다면 지수 어제 2,300에 간신히 2,200 안무너까지 안 가고 그냥 코스피 기준으로 그랬는데 일단 수급상에는 조금 변화가 있는 거 봐서는 좀 개인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 반대 매매 액수도 상당히 늘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은 뭐 하방 압력을 더 키우지는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계속적으로 뭐 신용 잔고 지금 많이 지금 털리고 네. 있죠. 일종의 뭐 계속 반대 매매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반대 매매는 계속적으로 우려는 있는데 뭐 극단적으로 전부 다 뭐 반대 매매가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청산이 돼야 된다는 건 아니고 네. 지금 상당 부분 청산이 되고 있으니까 그것도 수급에는 오히려 긍정적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신용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뭐 주가 오르면 그것도 또 부담스럽고 왜냐하면 유동성이 축소되는 구간에서 네. 유동성이 많으면 신용이 많아도 그걸 다 잡아먹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아니잖아요. 유동성이 축소되고 있는 그렇죠. 구간이기 예, 때문에 예. 신용 물량이 많으면은 뭐 올리기도 힘들고 주식 올리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것도 역시 뭐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어요. 우리가 뭐 너무 이제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지금 여기서 뭐 자신 있게 사자는 말씀을 솔직히 못 드립니다. 지금 못 네. 드리지만은 예, 예. 저도 뭐 아침 방송에서 얘기를 하는데 동시효과 방송에서 얘기를 하지만은 뭐 바닥 확인하고 들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리지만은 하지만은 지표상으로는 조금씩 개선되는 지표들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원달러 환율 결국에는 유가는 이미 우호적으로 좀 변하고 있고요. 네. 원달러 환율에서 지금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1,300원 어제 넘어가지고 조금 뭐 그런데 여기서 더 크게 급등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한 2, 3일 뭐 하루 이틀 정도 뭐 고점 보이면은 외국인들도 어제 외국인들 선물 순매수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네. 9천 계약 넘었기 예, 예, 때문에 이제는 서서히 바닥은 어느 정도는 더 이상 많이 빠질 것이라고 보고 있지 않고 더 이상 빠지면 빠질수록 외국인들은 선물 환매수는 더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선물 환매수 먼저 외국인의 항상 스탠스 같은 경우에는 현물 매수를 하기 전에 선물 환매수 먼저 시켜놓고 아니면은 현물 팔기 전에 선물 매도 먼저 시켜놓고 자기네들이 뭐 하락 포지션, 상방 네. 포지션 다 부축한 다음에 매수를 하는 경향이 있고 매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말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조금은 주말을 앞두고 좋은 말씀을 주시네요. 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가장 어두울 때도 어디 출구가 있을까 많이 좀 살펴보실 텐데 그래도 오늘 말씀을 좀 들어봤을 때는 저 멀리서 좀 빛이 보이는 그런 멘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역시나 주가 매수세에 의한 단기적인 들어올림이 있긴 하지만 수급적인 변화들도 바닥을 찍었다라는 신호들이 몇 가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힘을 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시장 주말 앞두고 있는데 좀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서 짜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